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난실서 또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요.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예년에 비해서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갖는 그런 명절이 됐는데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리라 보고 또 앞으로 대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온도가 뭔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난초들 또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결국은 이제 측면 창을 닫아서 어, 온도를 조금 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사실상 가장 좋지요. 낮에를 온도를 끄집어 내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교차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런 저 같은 하우스 난실이 가장 온도 변화가 심하죠.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온도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유리온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은 그 판넬로 진 온실도 그 난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서서히 변합니다. 아무래도 어, 열을 갖고 있었던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그 차갑게 내려갔으면은 그 데펴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우스 온실이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면은 하우스 변화가 가장 이제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겠죠. 또 규모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한 100평 또는 최소 40평 단위 이상이 되면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어, 이거보다 좀 작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10평, 15평 이런 정도는 더 빨리 변합니다. 이런 데는 보조 난방 기구를 설치하는 게 지금부터 설치하는 게 낫죠. 예년에 비교해 보면 9월 달에 이렇게 일교차가 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10월 달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일교차가 있어요. 어, 뭐 추석 기점으로 따져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음력 양력 관계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야간 온도를 좀 높여주는 거. 그 다음에 통풍. 통풍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따로 선풍기를 난초에 직접 담으면 안 돼.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뒤 기공이 데미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점들이 생기죠. 반점이 공기 중에 곰팡이균 밀도가 어, 높아지면 생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면에 난초 스스로는 그런 정도의 방어하는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실 그 필요성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거를 밀도를 낮추는 게 먼저인지, 그 다음에 밀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더라도 바람을 불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난초 잎의 뒤 기공이 닫히지 않는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이제 기공이 있는데요. 다치지 않는 그러니까 상처, 데미지가 오지 않는 게 더 유리한지 이걸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전 습도가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습도 유지가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 10월 갈수록 이제 습도는 낮아집니다. 야간에는 높아지죠. 닫혀지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야간 기준으로 해서 봄이 아니라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기공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쉽게 말하면 공장이 돌아가죠. 준비를 하는데 지나치게 건조하면 다시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그 대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언바란스가 나오기 때문에 데미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선풍기, 뭐 강제 그 통풍 외부 통풍은 상관없습니다. 그 난초에 직접 붙이는 그런 것은 피하는 게 훨씬 더
제 경험상 더 좋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력제가 조금 필요하죠.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활력제가 필요합니다. 하이아토닉이나 또는 뭐 메네델 요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사리움에 의한 구경 썩은 병은 서서히 이제 어, 나타나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지죠. 반면에 역병류 갑자기 입이 그 고사하는 입이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점점점 탄저병 관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병 관련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모잘록병 같은 경우도 지금도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뿌리에 문제가 많이 생겨 물이 부족하거나 우리 입의 아래하고 바란스가 안 맞았을 때 라이족토니아, 우리 쉽게 해서 뭐 근부병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라이족토니아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거 빼먹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했더니 굉장히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걸렀어요. 걸른 표가 많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누렁잎 진 것이 많이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데도 누렁잎 지는 것들은 제가 그거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미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난초 요즘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왜 그러냐면 재택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냥 취미처럼 또는 내가 진짜 좋아서 하신 분들과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어, 저는 다시 어느 정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바이러스 문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경제가 조금씩 차츰차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과거 침체기 일본 20년이라는 걸 겪는 걸 우리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런 건 대비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정이 되면은 취미는 다시 되살아나는 게 어떤 그 사회, 인간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구성 그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같은 영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것이다. 아직 난인구가 일본은 급격히 줄었던 이유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젊은 층이 하지를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IMF를 걸치고 그때 젊은 친구들의 사내를 갖고 있는,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다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매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접근이 쉬워졌죠. 뭔가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쳐다보고 하다, 난초 이 사람 심성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류는 이런 식물을 좋아하고, 어느 부류는 오락을 좋아하고, 어느 부류는 뭐 등산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이게 보면은 그거는 타고나는 기본 성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다육이나 분재, 수석 여러 가지 취미로 키우는, 뭐 요즘은 이제 그 난초는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뭐 서양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류들이, 우리가 그 취미인들이 급격히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희 나라는 모든 그 환경 요건, 그 온라인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 분석을 해보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은 없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까지,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안 맞겠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키우다 보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명절날이고 또 여러분께 일교차 문제를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말이 많이 벗어났습니다. 재택이나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런 포괄적인 이야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얘기가 됐는데요. 어쩌면 제 얘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특히 이제 산에 다니는 계절이 왔죠. 항상 제가 요즘 매일 산에를 가는데 매일 뱀을 봅니다. 그만큼 안전에 굉장히 챙기셔야 돼요.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뵀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